여러분,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 드릴까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냥 체한 것 같은데 좀 쉬면 되겠지 하고 소화제 꺼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오늘 저녁 밥상에 같이 앉아 밥 먹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건강정보 영상을 꽤 오래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이 병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거든요. 같은 증상이 왔는데 어떤 분은 지금도 살아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어떤 분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됐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의료 기술이요? 병원까지 거리요? 심근경색은 병원이 멀어서 죽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을 몰라서 죽는 병입니다. 그 순간, 그 증상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딱 그 하나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 많은 분들이 진짜로 겪으신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알려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달라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몸 어딘가가 이상하다 싶을 때 그냥 넘기지 않게 되고, 가족 중 누군가에게 이상한 낌새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생활에서 혈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절대 그냥 흘려보낼 내용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 가족분께도 공유해드리면 위험 순간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볼까요? 응급실이라는 곳에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가세요. 교통사고, 낙상, 폐렴, 골절,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응급실 의료진이 가장 긴장하는 환자 유형이 따로 있어요.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심각한 외상. 이 셋을 응급실의 3대 중증 질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의료진이 특히 더 긴장하는 게 바로 심근경색이에요. 왜냐고요? 뇌졸중이나 외상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요. 몸 한쪽이 안 움직이거나 상처가 보이거나 의식이 없거나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심근경색은 달라요. 10분 전까지 밥 잘 드시고 TV 보시던 분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가슴을 쥐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건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가족도 설마 그 정도겠어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예요. 이 펌프가 멈추는 순간 전신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불과 몇 분 안에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들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가슴 통증과 식은땀, 이 조합은 심근경색 의심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관이라고 불렀어요. 임금님이 계신 기관, 즉 몸 전체를 이끄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군주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듯 심장이 위협을 받으면 온몸이 동시에 위험해져요. 그래서 심근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증상이 오는 순간부터 초 단위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심근경색이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병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반드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그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한자로 풀면 심장을 조인다는 뜻이에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갑자기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요. 숨도 약간 가빠지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잠깐 멈추고 앉아서 쉬면 스르르 사라져요. 괜찮아졌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혈관이 이미 절반 이상, 50에서 70%까지 좁아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절반 이상이 막힌 혈관이에요. 이 상태에서 혈전, 그러니까 피 덩어리가 좁아진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는 순간, 그게 심근경색이 됩니다. 쉬면 괜찮아지니까 안심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 계세요. 계단 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데 좀 쉬면 나아서 그냥 두고 계신 분.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분. 이건 몸이 보내는 큰 경고예요. 절대 그냥 두지 마시고 심장내과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오래 흡연하신 분들은 혈관이 이미 손상되기 쉬운 환경에 있어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빠르게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마음에 걸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심근경색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보통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가슴을 확 움켜쥐고 억하고 쓰러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실제 응급실에서는 훨씬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그냥 체한 것 같은데요. 소화가 안 돼서 좀 누웠다 왔어요. 등이 뻐근해서 파스 붙였는데 안 낫더라고요. 갑자기 숨이 차서 감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뇌가 심장에서 보내는 통증 신호를 소화기관 쪽에서 오는 신호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심장과 명치, 위장은 신경경로 일부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뇌가 소화가 안 되는 건가 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세 그룹에서 이런 비전형적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여성분들이에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처럼 가슴을 꽉 쥐는 극심한 통증보다는 피로감, 메스꺼움, 등 통증,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나이에 심근경색이 오겠어?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폐경 이후 여성은 오히려 위험도가 크게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당뇨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어 있으면 통증 자체를 잘 못 느껴요. 심근경색이 왔는데도 가슴 통증이 없는 무증상 심근경색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냥 갑자기 힘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검사해보니 심근경색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고령이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통증 감각이 전반적으로 둔해져서 극심한 통증보다는 극도의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정도로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소화제 먹어도 안 낫는 명치 불편감, 식은땀을 동반한 메스꺼움, 이유 없이 갑자기 차오르는 숨, 이 증상들이 함께 온다면 절대 체한 것으로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번 내용은 진짜요? 하실 만한 이야기예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가슴 통증이 가장 흔하긴 해요. 그런데 가슴 통증이 전혀 없는데도 심근경색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혀 뜻밖의 부위가 아파서 엉뚱한 곳 때문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걸 연관통이라고 해요. 실제로 문제가 생긴 곳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현상이에요. 왼쪽 팔이에요. 왼팔이 묵직하게 저리고 둔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주무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깨로 이어지기도 해요. 왼쪽 어깨가 갑자기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든다면, 특히 다른 증상들과 함께라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턱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턱이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 혹은 턱 주변이 전반적으로 뻐근한 느낌이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어요.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먼저 가셨다가 치과에서 이상 없다고 하고 다시 내과 검사해 보니 심근경색이었던 실제 사례도 있어요. 윗니 쪽이 이유 없이 묵직하게 아프다면 치과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겨드랑이 안쪽이 설명하기 어렵게 뻐근하고 묵직하다면 이것도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왜 이런 엉뚱한 곳이 아프냐면요. 심장에서 출발한 통증 신호가 척수를 타고 뇌로 전달될 때 심장 주변 신경과 팔, 어깨, 목, 얼굴 쪽 신경이 서로 겹치는 경로가 있어서예요. 뇌가 어디서 온 신호인지 헷갈리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심장경락, 그러니까 심장의 기운이 흐르는 길이 어깨 안쪽을 지나 팔을 타고 새끼손가락까지 이어진다고 봐요. 왼팔 안쪽이나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저림이나 통증을 심장의 이상 신호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가슴이 안 아프더라도 왼팔, 어깨, 턱, 치아, 겨드랑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묵직하게 아프고 식은땀이나 메스꺼움이 함께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부터 부르세요.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10년 사이에 심근경색 환자가 무려 50%나 늘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이제 어르신들만의 병이 아니에요. 30대 심근경색, 심지어 20대 심근경색 환자도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심근경색은 60대 이상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식습관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 밥상이 10년, 20년 전과 달라졌어요.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 냉동식품,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에는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순당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당분인데 흰쌀, 흰빵, 과자,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것들에 많아요. 이게 혈관 내벽에 만성 염증을 만들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운동 부족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스트레스도 직접적으로 혈관에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고 혈전이 잘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라, 즉 내면에 쌓인 감정의 열기가 심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봐왔어요. 화병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게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어요. 수면 부족도 심장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심장이 쉬고 혈관이 스스로 회복해요.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이 회복 시간이 사라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가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높아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4가지가 동시에 쌓이면서 혈관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 유전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결론에서 더 드릴게요.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어떤 시간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심근경색에서 골든타임은 2단계예요. 증상이 시작된 뒤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 그리고 2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는 것. 이 2가지예요. 왜 이게 그렇게 결정적이냐면요. 심장 근육은 혈액 공급이 끊기는 그 순간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번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심장 근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게 심장의 평생 기능을 결정해요. 1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그런데 6시간이 넘어가면 치료 후에도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119보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면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심근경색이 오면 언제 심정지로 이어질지 몰라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분도 위험해요. 119를 부르면 구급대원이 오는 차 안에서 이미 심전도를 찍고 그 결과를 병원에 먼저 전송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술실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켜줍니다. 집에서 혼자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 실제로 치료 시작이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아스피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스피린 한 알은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고 의식이 또렷하다면 119를 부르면서 동시에 드실 수 있어요. 단, 이건 119 부르는 것을 미루고 아스피린을 찾느라 시간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전화는 먼저, 아스피린은 동시에요. 시간이 심장을 살립니다. 망설이는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근경색이 심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정지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 정말 초단위 싸움이에요. 심정지가 발생하면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 가능성이 약 10%씩 줄어들어요. 4분이 지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넘어가면 소생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119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분에서 8분이에요. 즉, 119가 오기 전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핵심 동작은 간단합니다. 쓰러진 분을 발견하면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하세요.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전화하면서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어요. 119 상담원이 전화로 안내해 드리니까 전화를 끊지 마세요. 자세는 이렇게 해요. 쓰러진 분 옆에 무릎을 꿇고 가슴뼈 아래쪽 절반 위에 손바닥을 겹쳐서 놓고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실어서 수직으로 눌러줍니다. 깊이는 약 5cm, 속도는 1분에 100번에서 120번 정도예요. 빠른 노래 박자를 떠올리시면 쉬워요. 인공호흡은 훈련받지 않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오히려 인공호흡 때문에 압박을 멈추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동심장 충격기, AED도 기억해 두세요. 대형 마트, 지하철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어요. 기계가 음성으로 모든 절차를 안내해 주니까 당황하지 말고 따라만 하세요.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꼭 한 번씩 받아두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려요. 이제 심혈관 질환의 또 다른 축인 뇌졸중 이야기를 드릴게요. 뇌졸중도 심근경색만큼이나 빠른 대처가 생사를 가르는 질환이에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죽는 병이에요.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둘 다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을 빠르게 알아채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기억법이 있어요. 영어로 FAST, FAST라고 해요. 빠르게 행동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각 글자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F는 얼굴이에요. 웃어보라고 했을 때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내려온다면 이상 신호예요. 거울 보고 웃어보세요. 양쪽이 같이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A는 팔이에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올려 보세요. 한쪽 팔이 자기도 모르게 힘없이 내려온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해요. S는 말하기예요. 간단한 문장을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상 신호예요. 본인 스스로 내 말이 이상한가 하고 느껴지는 것도 포함돼요. T는 시간이에요. 위 증상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순간 즉시 119를 부르세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도 기억해 두세요. 병원에서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뇌졸중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치료 방법이 매우 제한돼요. F, A, S, T. 지금 가족과 함께 한 번씩 외쳐보세요. 이 네 글자가 언젠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뇌졸중도 심근경색처럼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전에 몸이 신호를 보내요. 몸 한쪽이 갑자기 힘이 쭉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팔다리가 남의 것 같은 느낌, 혹은 한쪽 손으로 물건을 집으려 했는데 힘이 없어서 떨어뜨리는 경우, 이걸 반신마비라고 해요. 특히 몸 한쪽만 이런 증상이 온다면 뇌졸중을 강하게 의심해야 해요.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내려가는 느낌, 눈꺼풀이 한쪽만 무겁게 내려오는 느낌도 뇌졸중의 신호예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하려는 말이 떠오르지 않거나 발음이 뭉개지는 증상도 있어요. 원래 말씀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이면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시야 장애도 있어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흐릿해지거나 시야 한쪽에 커튼이 처진 것처럼 뭔가 가려지는 느낌.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이상이 원인일 수 있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지럼증은 귀 문제로도 자주 오기 때문에 단순히 귀 때문인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 갑작스럽고 심하면 뇌졸중 쪽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한의학에서는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불러왔어요. 바람이 갑자기 몸을 쓰러뜨린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부터 이 병의 갑작스러움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방과 관리를 특히 강조해왔어요. 이 증상들이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잠깐 누워 있어 보자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체 없이 119입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잠깐 있으니 괜찮아졌어요. 말이 갑자기 어눌해졌다가 좀 있으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눈이 잠깐 안 보이는 것 같더니 곧 멀쩡해졌어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 지나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증상을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라고 해요. 뇌로 가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린 상태예요.
증상이 사라진 건 혈관이 일시적으로 다시 열렸기 때문이지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연구 결과가 무서워요. 이 증상이 생긴 뒤 하루 이내에 약 5%가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지고 일주일 이내에는 10%까지 올라가요. 10명 중 1명이 일주일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뇌졸중 경보예요. 예고편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본편이 오기 전에 병원에 가서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면 실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어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더라도 당일에 반드시 응급실이나 신경과를 방문하셔야 해요. 증상이 없어졌다고 다음날 가도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몇 시간이 또 골든타임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심근경색과 뇌졸중, 이 두 가지 병의 공통부리는 결국 혈관이에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것. 그럼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들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흡연이에요.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담배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위험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순간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고 혈관 내벽이 손상돼요. 오래 흡연하신 분의 혈관은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늙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중 흡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이 많은 음식이에요. 설탕과 과당이 많은 가공 음식들이 혈관 내벽에 만성 염증을 만들고 거기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져요. 달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과자, 탄산음료, 시판 주스, 흰 빵처럼 가공된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들도 문제예요. 햄, 소시지, 라면, 냉동식품에는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은 혈압이 혈관 벽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서 손상시켜요. 또 움직임이 없는 생활도 또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요.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건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을 반복시키고 혈전이 잘 생기는 환경을 만들어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혈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이야기인데 현대의학이 이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혈관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보셨어요. 심근경색이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 체한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골든타임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의미인지, 뇌졸중의 신호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증상이 사라졌어도 왜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오늘 이걸 아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훨씬 안전해지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개선하면 심혈관 질환의 80에서 9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유전이나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어요. 밥상 위에서 시작해보세요. 가공식품 하나를 빼고 채소 하나를 더 올리는 것. 거창하게 시작 안 해도 돼요.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버스 한 정거장을 걷는 것. 이 작은 선택이 혈관의 탄력을 되살려요. 잠을 잘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자는 것. 잠 자는 동안 심장과 혈관이 스스로 회복해요. 담배를 끊을 마음이 생기셨다면 오늘이 그날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그 결심을 하셨다면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리고 마음속 감정을 잘 달래주세요. 오래 쌓인 걱정, 화, 억울함이 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진짜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